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골프 상식 사전 저자직강 제 15번째 샷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스윙의 한 큰 사이클이 있죠. 그래서 큰 사이클 중에 어드레스부터 피니시까지 총 7단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각 단계별 어떠한 원리가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이 스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긴 한데, 마인드 골프가 생각하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떠한 스윙을 체크해보는 차원에서 골프 스윙을 7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다가 좀 길어지면은 한 2편 정도 나눌 수도 있고요. 녹음하는 중에 뭐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 한 번에 다 녹음을 할 예정입니다. 스윙을 총 7단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공을 치기 전에 이렇게 셋업하고 있는 자세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자세를 어드레스라고 해요. 어드레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을 뒤로 빼기 시작하는 것을 take away 또는 take back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백스윙, 이게 백스윙의 시작인 거죠. take back, take away, 백스윙의 시작이고, 3번이 백스윙 탑, 백스윙의 마지막 가장 이제 높이 올라가는 백스윙 탑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백스윙 탑에 올라갔으니까 다운스윙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다운스윙. 그 다음에가 5번이 임팩트. 실제 공을 치는 과정, 실제 공을 치는 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 다음 6번이 팔로우 스로우. 그 다음에 7번이 피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이 7가지 단계, 우리가 어드레스, 처음에 공을 치기 전에 자세를 잡는 어드레스부터 테이크어웨이, 그래서 테이크어웨이, 좀 빼는 백스윙의 시작이죠. 백스윙이라고 봐도 되고, 테이크어웨이, 테이크백으로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백스윙의 최종적인 맨 위에 있는 백스윙 탑, 그 다음에 백스윙 탑에서 공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는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 스루, 피니시까지 있는데요. 이제 어드레스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는 맨 처음에 우리가 공을 치기 전에 그 클럽을 잡고 맨 처음에 기본적인 자세를 하는 그런 과정을 어드레스가 하죠. 뭐 셋업 자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셋업 자세, 어드레스 자세를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으로 잘 모를 때 어떤 부분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쭉 이제 하나씩 지우면서 이제 한 가지 남겨놨죠. 근데 어드레스는, 그래서 어드레스의 기본적인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이 좀 짧아서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실제 스윙으로 보여드리기가 좀 거리가 좀 가까워서 그런데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이 있죠.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좀 굽히고, 이렇게 만약에 지면이 있고, 그럼 우리의 팔은 이렇게 툭 떨어지고 클럽이 이렇게 있다 치죠. 아주 단순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고, 이렇게 쓴 거라고 보면 되죠. 머리가 있고 등이 있고, 이게 백본이라고 하는 등이 있고, 그 다음 무릎을 살짝 굽혀서 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본적인 어드레스 자세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팔, 실제 이 클럽, 여기가 클럽이에요. 클럽이고 여기가 팔이에요. 그래서 클럽과 팔이 연결되는 부분이 어떤 형태로 연결이 되느냐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팔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지구 중력 방향으로 떨어뜨리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본에서 나오는 게 뭐 영어로는 뭐 내추럴리 행 다운이라고 해서 그냥 지면 중력 방향으로 팔을 그냥 이렇게 늘어뜨린 상태로 늘어뜨려 놓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클럽을 잡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클럽이 있긴 한데요. 밑에가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떨어뜨린 상태로 클럽을 이렇게 잡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팔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놔야 팔에 좀 이런 유연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어야 힘을 전달할 때 좀 탄력성 있게 이제 힘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그러면 조금 좀 안 좋은 자세 중에, 안 좋다라기보다는 좀 불리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팔을 만약에 앞으로 뻗었다 치죠. 그럼 팔이
클럽하고 이렇게 직선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마치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어드레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드레스 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팔을 펴게 되면 여기에 좀 이렇게 긴장이 되죠. 긴장이 되면 그만큼 딱딱해지고 실제 클럽 팔과 이 클럽이 가지는 이런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팔이 떨어졌다면 이런 형태가 돼야지 이렇게 되면 여기 긴장감이 있어 힘을 전달하기도 힘들고요. 이렇게 되어야 이제 힘을 전달하기도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편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팔을 늘어뜨려 놓고. 그래서 어드레스 할 때는 기본적으로 팔이 클럽을 손을 잡고 있을 때 팔은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실제 여기서의 그런 원리는 뭐냐면 만약에 이 힙이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세워지거나 또 너무 뒤로 가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몸에 또 그런 밸런스가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이런 밸런스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렇습니다. 실제 몸이 이렇게 어드레스 할 때 보면은 머리는 좀 앞으로 가 있죠. 전체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중심을 본다고 하면 머리는 좀 앞쪽에 왔으니까 머리 이쪽에 힘이 있고, 실제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스윙이 생기면 그만큼 이쪽에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팔을 휘두르면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과 뒤의 스윙에 대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 이 엉덩이에요. 그래서 엉덩이를 만약에 이렇게 서서 좀 이걸 팔을 좀 이게 좀 펴져서 이렇게 되는 좀 이렇게 서서 하는 좀 스윙이 되면은 스윙을 하게 되면 앞으로 좀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가 있고 이 머리가 무게가 볼링공 14파운드, 15파운드 정도 된다고 하는, 기본적으로 머리도 앞에 있고 스윙도 하게 되면 스윙에 대한 에너지도 앞에 있으니까 만약에 스윙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앞으로 자꾸 쏠리는 스윙을 한다 그러면 뒤쪽의 체중이 충분히 밸런스가 안 됐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힙에 어떻게 보면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뒤쪽으로 약간 앉는 듯한 그런 느낌의 자세가 되면 이 앞에 있는 스윙과 머리가 앞쪽으로 쏠리는 부분을 이 힙이 좀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골프 배우실 때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처음에 클럽을 가지고 배에다 대고 쭉 뒤로 빼고 그 다음 무릎을 살짝 구부리라고 하면 충분히 이쪽 뒤에 그 엉덩이가 좀 빠지면서 전체적인 스윙에 좀 밸런스가 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이 스윙을 하는데 스윙을 하고 나서 좀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듯한 현상, 또는 클럽이 좀 볼이 클럽의 이 안쪽에 맞는 그런 현상이 좀 있으신 분들은, 또 심지어 이제 쉔크가 많이 나시는 분들, 그만큼 앞으로 쏠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좀 뒤쪽에 내가 무게가 충분히 좀 잘 밸런스가 되어 있는지, 균형이 되어 있는지를 이 옆모습에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펴시면 힘 전달도 좀 딱딱하고요.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클럽을 잡아서 이런 클럽과 팔이 이루는 모양이 이렇게 되면 좀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두 발의 폭은 뭐 7번 기준으로 어깨 넓이로 하고, 그 다음에 클럽이 점점점 길어질수록, 그래서 6번, 5번, 4번, 우드, 하이브리드 우드, 드라이버로 갈수록 스윙의 에너지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힘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럴수록 보폭은 좀씩 더 넓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에너지가 더 큰, 힘을 더 많이 쓰는 그런 쪽일수록 그런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하체를 좀 벌리게 되거든요. 반대로 좀 더 낮은 클럽, 8번, 9번 피칭, 그리고 웨지 종류, 특히 이제 또 퍼터, 퍼터도 이렇게 넓게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쪽으로 올수록 보폭은 좀 좁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어드레스에서 공을 치기 전까지 팔과 클럽이 잡혀지는 어떤 구도에 대한 원리는 이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테이크어웨이를 하죠. 그럼 테이크어웨이는 좀 요걸 지우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백스윙이죠. 백스윙의 시작인데, 백스윙의 시작은 테이크어웨이 또는 테이크백이라고 합니다. 이걸 시작하는 처음 그 과정인데요. 맨 처음에 클럽을 잡고 백스윙을 시작할 때, 그래서 클럽을 맨 처음에 잡고서 여기 정도 보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클럽을 맨 처음에
그 오른손잡이 기준으로는 오른쪽으로 빼는 이 과정을 이제 take away, take back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take away, take back에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것이 이제 백스윙으로 올라가면서 백스윙 과정에서 백스윙 탑으로 올라가면서 커킹을 얼만큼 잘 하느냐가 좀 중요한 거예요. 커킹이라는 건 뭐냐면 이 손목을 이 방향으로 꺾는 거예요. 손목을 이 방향 꺾는 게 아니고 실제 손목을 이 방향으로 꺾는 이 행위를 커킹이라고 하는데, 커킹에서 중요한 것은 이 클럽 하나를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계속 얘기 드릴게요. 왼손 한 손으로 커킹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립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립 잡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긴 않겠지만, 만약에 그립을 이렇게 잡으면 이게 올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거꾸로 너무 많이 잡아서 이렇게 돼도 힘들겠죠. 근데 이렇게 잡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보통 물건을 잡을 때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는 커킹을 하기 힘듭니다. 실제 골프는 약간 좀 덮어 잡는 듯하게 해서 이 손바닥에 있는 이 패드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바닥으로 좀 약간 감싸 잡고요. 실제 커킹은 이 클럽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는 거라기보다는 이 패드 있는 부분을 눌러서 지렛대 원리처럼 내가 이거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눌러서 이게 거꾸로 올라오는, 눌러서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테이크백을 이제 하다가 커킹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실제 이 커킹을 잘못하다 보면 만약에 클럽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백스윙 탑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음번 16번째, 17번째 샷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 커킹을 얼만큼 잘 했느냐. 그래서 실제 스윙을 올릴 때 백스윙 탑이 왼손만으로도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립을 잘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테이크백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커킹이고, 커킹을 잘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립을 잘 잡아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커킹을 좀 충분히 했다라고 보면 이 팔과 클럽이 한 90도 정도가 됐다고 하면 커킹을 잘했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좀 더 꺾으면 이제 오버커킹이라고 하고, 오버커킹이 되면 이 손목에 여기에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만큼 빨리 이게 던지는 캐스팅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뭐 백스윙 탑 연결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커킹은 이 손목으로 잘 유지해서 백스윙 그 팔과 클럽이 한 90도 정도 유지되는, 그리고 본인이 그 유연성으로 가급적이면 왼팔이 이렇게 굽혀서 하는 스윙이 아니고 왼팔이 잘 유지돼서 올라갈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이제 백스윙의 중간 과정인 커킹이고,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 드리는 게 이제 백스윙 탑이에요. 백스윙 탑. 그래서 이 커킹으로 잘 유지된 그 클럽과 팔과의 관계가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백스윙 탑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유연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올라가진 않고요. 가급적이면 이 왼팔이 펴진 상태로 그대로 올라갔다가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뭐 타이거 우즈나 뭐 선수들 같은 경우 보면 이 팔이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딱 지면과 이 클럽이 지면과 딱 같은 수평을 이제 그리는 그 상태까지 팔이 유연해서 잘 올라가고요. 여자 골퍼들은 더더욱 이제 좀 더 유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됩니다. 중요한 건 얼만큼 백스윙 탑을 했느냐라기보다는 실제 그 백스윙 탑을 잘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운스윙으로 이제 잘 이제 내려오는 과정이 지금 중요한데요. 방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 백스윙 탑에 올라갈 때 커킹을 자연스럽게 자신이 그 왼팔을 가급적이면 펼 수 있는 정도 내에서 하게 되면 다운스윙 시작할 때 이렇게 던지는, 그러니까 백스윙에서 오버 더 탑이라고 하는 오버스윙을 덜 하게 되고, 덜 하게 됐을 때 그 잘 유지해서 레깅을 하게 되는 시작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백스윙 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 골프는 변수를 상수하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변수라는 거는 만약에 이 팔이 굽혀지는 것도 변수고, 이 백스윙 탑에서 커킹을 한 것이 너무 오버되는 것도 좀 변수예요. 이 오버 커킹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의 신체 구조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걸 빨리 풀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만약 고개를 이렇게 딱 돌렸다, 이쪽으로 많이 돌렸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이 돌리게 되면 힘드니까 다시 제자리로 빨리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 하기 전에 캐디가 이런 거 하잖아요. 스트레칭. 스트레칭 쭉 하는데 잘 왼쪽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 당겨지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따라가게 되면 풀리지만 이걸 잘 유지하고 있으면 이제 점점 힘들죠. 빨리 놓고 싶어 하는 그 제자리로 오는 그 힘. 사실은 그게 우리가 백스윙 탑으로 올라갔다가 꼬였다가 내려오는 그 힘으로 치는 게 골프의 어떠한 그 힘을 전달하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는 가급적이면 자신이 왼팔을 펼 수 있는 정도 내, 그리고 그 클럽과 팔이 한 90도 정도를 가급적으로 유지하는, 더 이상 물론 유연성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갈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스윙에서 백스윙 탑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 과정은 이제 다운스윙으로 넘어가죠. 실제 이제 다운스윙은 이제 백스윙 탑에서 이제 다운스윙으로 넘어가는데, 다운스윙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백스윙 탑에 있던 그 자세가 최대한 가급적이면 커킹을 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잘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깅. 레깅이 뭔가 끈다라는 거예요. 끌고 내려온다. 그리고 뭐 캐스팅, 아까 얘기했던 캐스팅이라는 단어도 있고, 레깅과 같이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단어들이 다운블로우, 디센딩 스윙. 이게 뭐냐면 레깅을 잘하면, 레깅이라는 건 뭐냐면 거꾸로 코킹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킹을 잘 유지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팔과 이 클럽이 이루는 그 90도, 이 90도를 잘 유지해서, 이게 팔이에요. 이게 클럽. 이걸 잘 유지해서 잘 갖고 임팩트 존까지 잘 갖고 내려오는 그것을 이제 레깅이라고 하고, 레깅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레깅을 일부러 유지한다기보다는 오버 더 탑, 백스윙에서 너무 스윙이 오버됐거나 아니면 커킹을 좀 오버커킹을 했을 경우에 이제 캐스팅이 발생하면 이 클럽이 이렇게 벌어지는 둔각으로 되면서 캐스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지는 거죠, 클럽이. 그래서 이 부분을 방지하면, 어떻게 보면은 레깅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레깅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백스윙을 만들면 그 상태에서 다운스윙에 몸이 내려가면서 클럽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좀 편한 거죠. 내가 이미 캐스팅을 하고 있는데 얘를 캐스팅을 하는 걸 레깅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자신의 유연성이 허락하는 데에서 내가 클럽을 서서히 유지하면서 몸을 그 타겟 방향으로 이제 턴을 하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캐스팅을 덜 하는 것이 레깅을 유지하는 또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레깅을 잘 유지하면 실제 다운스윙 때 클럽이 좀 더 그 다운블로우, 이렇게 클럽이 이렇게 돌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좀 더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공을 좀 더 다운블로우로 가격을 한다는 거예요. 다운블로우 가격하는 이유는 백스핀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운블로우로 가격을 하죠. 물론 드라이버하고 우드는 좀 약간 다르죠. 퍼터는 당연히 다르고, 그래서 아이언 기준으로는 좀 더 다운블로우로 치고, 실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다운블로우로 친다기보다는 레깅을 잘 해서 임팩트 존에서 그 최대한의 공에 이제 에너지를 전달을 하면 더 멀리 공이 나가기 때문에 레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스윙에서 이제 임팩트 존에 들어가기 전까지 레깅이라는 것을, 커킹을 잘 유지하는 것. 그래서 커킹을 잘 유지하려면 오버커킹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캐스팅을 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전 과정인 백스윙에서 내가 커킹을 잘 만들어졌으면 상대적으로 다운스윙에서 시작인 그 레깅, 좀 더 클럽을 잘 유지하고 내려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좀 더 쉽게 그 구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하다 보니 7가지 단계를 한꺼번에 다 설명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했죠? 임팩트예요. 임팩트라는 거는 이제 충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임팩트라는 거는 임팩트 존하고 같이 얘기 드리는데 5번 임팩트. 그래서 여기는 임팩트 존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지역이죠. 그래서 스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친다고 보면
우리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실제 어떠한 공을 맞는, 공을 치는, 바닥에 있겠네요. 뭐 티샷 같은 게 위에 있겠죠. 공을 맞는 어떠한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임팩트가 되는 구간을 임팩트 존이라 그래요. 실제 왜 임팩트 존이라고 하냐면 이 다운스윙 때 아까 얘기했던 잘 에너지를 유지해서 레깅을 해서 가져온 것이 폭발력 있게 쫙 하고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힘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잘 유지했다가 탁 이렇게 치는 거죠. 이 비유는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망치를 이렇게 치는 것보다 탁 이렇게 치는 거, 회초리를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렇게 탁 치는 거, 파리채를 이렇게 치는 것보다 휙 치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부채 가지고 부채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손목을 가지고 딱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바람이 센 바람을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 존까지 잘 에너지를, 만약 여기 100이라고 하면 여기까지의 이제 유지를 한 뭐 8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공에 딱 80을 다 전달하고, 아니면 가급적이면 100에 거의 가까운 에너지를 커킹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탁 전달을 해야 공은 이제 잘 맞아서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팩트 존은 이렇게 최대한 좁으면 좁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게 임팩트 존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에너지를 그만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분산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최대한 에너지를 집중해서 맞을 때 이 공의 힘의 전달이 이제 충분히 되고, 그만큼 공은 더 멀리, 또 방향은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공이 이제 멀리 나가는데 좀 더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팩트는 바로 또 전 단계인 커킹을 잘 유지하고 내려오는 레깅과 또 관련이 있고, 방금 전에 지금 얘기했던 걸 좀 잘 이해를 해보시면, 또 백스윙 탑이 잘 되려면 커킹이 잘 돼야 돼요. 커킹이 잘 되려면 또 어드레스에서 그립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게 다 연결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립을 좀 잘못 잡고 그러면 이제 커킹을 좀 어색하게 하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과정에서 임팩트 존에서 그 클럽의 힘이 전달되는 것이, 그 공에 전달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임팩트 때는 뭐 좀 더 나중에 골프 상식 사전 뒤쪽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원리는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그 스윙의 7단계 중에 기본적인 그런 어떠한 구간이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임팩트는 이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다음에 공을 맞췄어요. 맞춘 다음에는 어떻게 해도 뭐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바로 전 동작이 어떻게 맞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동작이 또 의미가 있고, 그 동작이 나오려면 14번째 셋에서 얘기했던 과정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전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가 follow through예요. follow through. 그래서 임팩트 하고 나서 임팩트 하고 나서 클럽이 타겟 방향 쪽으로 이렇게 쭉 팔이 던져지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던져지는. 그래서 이 팔을 일부러 펴는 것이 아니고 과정 중심적인 그런 스윙에서 14샷에서 얘기했죠.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은 바로 전에 있는 14샷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팔로우 스루는 임팩트 하고 나서 클럽이 타겟 방향 쪽으로 이렇게 던져지는, 이게 원심력이라고 하고요. 어떤 원 운동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이제 바깥쪽으로, 이게 뭔가를 우리가 그 쥐불놀이 하는 것처럼 하든지 아니면 투포환,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돌리는 과정으로 하면 이게 빙빙빙 이렇게 돌잖아요. 실제 이럴 때 바깥쪽으로 나가는 힘이 원심력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딱 돌려면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힘인 구심력, 이 어떠한 구의 가운데 중심으로 오는 힘이 이제 같아야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삥삥삥 돌아요. 만약 원심력이 세면 이게 핑 하고 날아가겠고, 구심력이 세면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뭐 이게 뭐 좀 더 가면은 어디랑, 이게 인공위성도 이래요. 지구의 궤도를 이렇게 도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평형을 이룰 때 이 상태의 원을 계속 돕니다. 그럼 우리가 클럽을 잡고 이따 원심력이 세면은 클럽을 놓치셔서 이게 클럽이 슉 날아가겠죠. 구심력이 세면 이렇게 클럽이 이렇게 팔이 안쪽으로 접히면서 클럽이 좀 궤도가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이때 가장 이제 공에 힘을 전달할 때, 임팩트 할 때 공에 힘이 전달될 때 가장 힘이 전달이 잘 되는 상태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잘 이루어질 때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앞으로 원심력으로 이렇게 쭉 밀려가는, 그렇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임팩트를 하는데 우리가 그 팔을 이렇게 뻗어서 이쪽으로 가고 몸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떤 차가 있고 뒤에서 이렇게 부딪힐 때, 이렇게 뭔가 부딪힐 때는 힘이 전달이, 박수로 얘기하죠.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이고 얘도 같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별로 힘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리고 가장 힘 전달이 잘 될 때는 또 이렇게 벽을 딱 세워놓고 딱 이렇게 치면 힘 전달이 잘 되죠. 근데 가장 힘 전달이 잘 될 때는 이렇게 딱 맞을 때요. 이쪽으로 오는 힘과 이쪽으로 오는 힘이 평형을 딱 이럴 때 훨씬 더 힘이 세지죠.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벽을 세우고 이렇게 딱 치라고 하는 이유가, 왼쪽에다가 이쪽에 어떠한 벽을 세우고 이렇게 딱 치면 실제 이게 벽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힘 전달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팔로우스루 동작에서 우리가 타겟 방향 쪽으로 몸이 가지만 실제 이렇게 턴을 하면서 몸은 안쪽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거꾸로, 마치 이쪽으로 미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서 돌면서 약간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힘이 있거든요. 그때 팔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맞는 현상 때문에 이제 공이 이제 더 멀리 갈 수 있겠다라는 원리도 있는데요. 팔로우스루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치고 임팩트 때 다운 블로우로 치고 그 원심력에 의해서 클럽이 도망가려는 것을 그냥 잡고 있는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 정도에 돼야지, 이거를 내가 멋있다고 일부러 이렇게 피려고 하거나 이걸 안쪽으로 구심력이 좀 더 강한 것처럼 이렇게 확 당기면 이 반지름 자체가 작아지고 변화의 양도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공이 왼쪽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팔로우스루는 가급적이면 클럽 헤드 다운 블로우로 클럽을 이제 임팩트 때 맞고 그 클럽이 만들어지는 최대의 힘을 내가 그립으로 가볍게 잡아서 내가 딸려간다라는 느낌 정도로만 잡고 있는, 마치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탁 줄다리기에서 놓치지 않는, 그 줄다리기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양쪽이 평형을 이룰 때 힘들어요. 한쪽이 지거나 이기면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이 줄다리기에서 최대한 딱 평형을 이룰 때가 힘든 것처럼, 클럽이 지나갈 그 원심력에 의해서 타겟 방향으로 쭉 던져지는 느낌을 살짝 잘 잡고 있을 때가 이제 자세적으로도 그렇고 팔로우스루가 잘 만들어집니다. 그 팔로우스루는 실제 공을 친 다음이지만 이 팔로우스루가 자세도 그렇고 잘 만들어지려면 실제 바로 전에 있는 임팩트 존에서의 임팩트가 잘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또 드리고요. 네, 이번 그 강의의 마지막 단계인 피니쉬예요. 이제 끝난 거죠. 피니쉬인데요. 실제 피니쉬는 팔로우스루 다음에 이제 타겟 방향으로 몸이 임팩트하고 타겟 방향으로 보고, 내 가슴은 타겟 방향 쪽으로 보고 등은 타겟 방향 반대 방향 쪽, 마치, 그런데 이제 이게 되게 운동적으로는 안 좋은 게, 사실 발은 이쪽 방향으로 있으면서 몸은 이렇게 돌아서 있으니까 사실 왼쪽 무릎 쪽과 왼쪽 몸 쪽에는 꼬임의 현상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왼쪽 벽을 만들고 잘 꼬았을 때 힘이 전달이 탁 잘 되는 건데, 이쪽이 탁 풀리거나 그러면 그 힘 전달이 그만큼 잘 안 되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도 그래서 왼쪽 무릎 쪽 수술만 9번 정도 했다고 하고요. 만약에 어떤 분들이 왼쪽 발목이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스탠스를 만약 이렇게 해서 타겟 방향 쪽 이렇게 친다 그러면, 이런 스탠스, 발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쪽 타겟 방향 쪽 열어놓고 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스윙을 하고 이쪽이 되고 몸은 이쪽이 되기 때문에 거의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몸이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몸에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 나이가 드실수록, 그래서 이 스탠스를 이렇게 벌려서 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정 스탠스 좀 약간 벌리더라도 이쪽을 좀 많이 벌려요. 왜냐하면 그게 회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원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니쉬는 이제 그런 치고 나서 마지막 작업이고, 피니쉬를 잘 못 하시는 경우, 만약 몸이 흔들리거나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쏠리거나 이런 경우는 실제 스윙을 할 때 있어서 그의 힘의 그런 배분이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윙을 잘해서 공에 힘이 전달이 잘 돼서 잘 날아가고 끝났으면 나는 피니쉬를 잘 마무리하고 있을 텐데, 뭔가 앞으로 움직이거나 뒤로 움직이거나 치고 나서 이렇게 소위 아저씨 스윙이라고 하는 뭐 이런 자세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뭔가 스윙에서 어떠한 힘이 배분이나 어떤 몸의 그 힘의 균형의 배분이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실 때 스윙을 하고 나서 피니쉬하고
1, 2, 3, 4, 5 이렇게 유지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거 유지가 잘 된다라는 거는 내가 스윙을 해서 몸의 균형감을 잘 가지고 밸런스가 잘 됐다라는 것이니까 연습장 가서 연습해 보실 때 스윙을 하고 내가 타겟 방향으로 보고 1, 2, 3 뭐 이렇게 유지를 하는 연습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실제 그 스윙을 하는 영상이나 이런 사진을 찍어 볼 때도 그렇게 있어야 또 이쁘기도 하잖아요. 뭐 골프가 잘 치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또 자세도 또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피니시를 이쁘게 만드는 것도 대단히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유연성이 허락하는 정도 내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유연성이 받쳐주지 않는데 또 억지로 하는 건 또 스윙이 또 어거지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인드 골프가 준비한 시간은 그 스윙의 7가지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내용은 사실은 각각의 개별적인 토픽으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긴 한데 골프 상식 사전에서는 이 정도로 맛배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